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 독립적인 확률 오늘 할 건데 확률에서 확률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확률을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다양한 걸 배웠어요.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덧셈 정리라는 게 나와요. 확률에서 덧셈 정리. 이 덧셈 정리가 어떤 거냐면 합집합의 확률, A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공통인 경우의 확률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덧셈 정리의 기본인데 이 덧셈 정리에서 이제 예의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배반 사건. 사건이 배반이다. 이 말은 A 교 B가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게 0이겠지. A 교 B의 확률이 0일 거야. 그래서 배반 사건이다 이러면 바로 PA 합 B의 확률을 구하라 할 때 PA 더하기 PB를 구하면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지.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약간 배웠네. 곱셈 정리는 뭐냐면 A 교 B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 교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A 교 B를 구하는데 이 A 교 B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부 확률이라는 데서 등장을 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이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A 부분에 해당하는 B 중에서 A 부분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교 B가 되는 거죠. 이때 A교 B가 등장하는 거야. 근데 A교 B가 이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등장하죠. 어떤 때 등장하냐면 P 칼럼 A 즉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교 B 이때도 A교 B가 등장을 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 A고 여기가 B인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A 중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교 B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곱해도 되고 이렇게 곱해도 돼. 그게 바로 곱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걸 해보면 PA 칼럼 B에 PB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PA 곱하기 PA 곱하기 PB 칼럼 A 이렇게 두 개 곱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해도 되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해석해 보면 곱셈 정리는 뭐냐면 A 교 B가 일어나는데 그 A라는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누구의 영향을 받나? B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는 그냥 그대로 한 거고 만약에 A가 그대로라고 하면 B라는 게 A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곱셈 정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제 독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립. 얘는 배반이고 독립이다. 이 말은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알겠죠? 영향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PA 교 B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PA 곱하기 PB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독립이다. 그러니까 배반일 때는 합집합 구하는 건데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독립은 교집합 구하는 건데 곱하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좀 덜 헷갈려요. 특히 이 조건부 확률 이 부분에서 보면
조건부 확률 이 부분, 요 부분이지. 조건부 확률 이 부분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을 A로 두고 뭐 어떤 사건 B로 두고 이런 게 말장난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왜 안 되는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해설지에 있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덜 헷갈리더라. 선생님 경험상.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데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밖에 내가 설명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덧셈 정리도 곱셈 정리도 머릿속에 합집합이든 확률을 구하는 게 덧셈 정리. 우리가 뭐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날 뭐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또는이란 말로 하면 합하는 거네. 그리고 곱셈 정리는 이고 그리고 이러면 and. 그래서 원칙은 요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들인데 이제 여기에 특수한 예가 있다는 거야. 배반 사건이라는 예가 있고 독립 사건이라는 예가 있을 때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됐지? 요거가 이제 지난 시간 배운 거에 대한 개념 설명이고 이거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뭐야? 지금 프린트 준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여기 독립하고 뭔가 단어가 그죠? 겹치죠? 시행이라는 거는 행위니까 주사를 던지든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실 중학교 때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거에서 배웠냐면 어느 거에서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1번 키커가 있고 2번 키커, 3번 키커, 4번 키커, 5번 키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부차기를 해서 4대1로 이겼다. 4대1. 그럼 4대1로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너무 많다. 3번만 하자. 3번. 경우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2대1로 이겼다 하자. 2대1로. 2대1로 이기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지면 2대1로 2승 1패로 이기겠죠. 2승 1패. 자, 2승 1패로 승리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 하나 있을 거고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지고 세 번째 이기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속 이기면 2승 1패가 되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그쵸?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때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확률.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카톡을 열어놔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다가 풀어준다 보지? 확률을 보면 이길 확률이 2분의 1, 질 확률이 이길 확률. 이렇게 승리할 확률 볼게. 승리의 확률이 2분의 1. 패배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겨야 되니까 또 2분의 1이죠. 세 번째는 질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또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이기고 이것도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보면 첫 번째 치고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이기니까 얘도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총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의 기억의 경우 또는 니은의 경우 또는 디귿의 경우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경우 또는이지. 여기가 또는.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되겠지. 얘를. 그럼 이렇게 더하면 되고.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는 거지. 3개.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이제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다.
8분의 3이다. 이길 확률이 2분의 1, 질 확률이 2분의 1 했을 때 3세판을 해서 내가 2승 1패로 이길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8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수가 막 100가지, 20가지, 뭐 1000가지 이렇게 계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머리 쓴 거, 이 앞에 있는 이 3은 경우의 수네. 그죠? 이 확률이 일어날 경우의 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뭐로 해버리냐면 조합으로 해버리는 거야. 조합. 왜 조합이냐면 하여튼 3번 중에 2번만 이기면 되니까. 그게 3C2가 됩니다. 3C. 3번 중에 2번만 승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는 확률인데 이게 확률을 2분의 1을 했을 때 2분의 1을 하고 그 중에 2번 이겨야 되니까 2승. 그 다음에 질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승. 이렇게 하면 계산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이걸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NCR에 이게 하면 P의 R승, 질확률 Q. Q라는 것은 정차항률 1에서 P를 빼면 되겠죠. 그거에 N-R승. 이렇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요게 다야. 오늘 설명 사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 문제 올려놨는데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개념 설명할게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를 갖다가 좀 더 문자를 써서 공식화 시킨 거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한 게 이제 확률 다 한 거야, 사실상. 남아있는 거는 이제 통계거든요. 통계는 확률보다는 훨씬 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만약에 깔아간다면 통계학과 갈 거야, 통계학과. 빅데이터 전공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과가 예전에는 그냥 사람의 심리를 말로 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심리에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빅데이터가 굉장히 인문학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옛날 그 역사에서 등장했던 단어라든가 이런 거 다 빅데이터로 분석해버리면 그래서 요즘 문과학생 출신들도 빅데이터를 배워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배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8에 던지는데 앞면이 2에 뒷면이 6에 나올 확률을 구하라. 딱 이런 말이 나오면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기억을 해야 되겠어. 1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8번 던지는데 앞면이 몇 번? 앞면이 2번. 2번 나온다는 거. 8C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게 2번.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6번. 그렇죠. 이게 답이었죠.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선생님 저는 이거 계산 못해요. 그러면 머리 아프다. 자, 82는 어떻게 해요? 8 곱하기 7. 그죠? 이것도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공식을. 알죠? 그러면 NPR은 뭐야? 8P이니까 8에서 시작해서 P에서 2칸 쓴다. 8, 7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쵸? 잘 외워주지. 그치?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은 뭐 2 곱하기 1이니까 2에서 1까지 느낌표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에서 1까지 간다.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약분되고 4, 7, 28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고 2의 6승은 2의 3승이 8이니까 88, 64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약분되나? 4, 7, 28 그럼 7 나고 60 정답은 64분의 7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쉽죠? 1번 쉬워요 이제. 그쵸? 자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 응용이다 이거. 방금 개념 설명의 응용 정도. 근데 아주 어려운 응용 아니고 해볼만한 건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 보면
30세 남자가 앞으로 30년간 생존할 확률. 30세면 70년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년 생존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지? 생존할 확률이 4분의 3. 그럼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4분의 3인데, 30세 남자 5명 중 4명 이상이 앞으로 30년간 생존할 확률. 5명 중에 4명 이상. 그럼 5명 중에 4명 이상이라는 말은 4명이 생존할 수도 있고, 5명 중에 5명이 다 생존할 수도 있죠. 그게 4명 이상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하는데, 생존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면, 생존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지. 그게 1스 이렇게 되지. 요걸 보고서, P를 보고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할 줄 안 돼요. Q를 구할 수 있어요. Q는 1-P. 1-4분의 3.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P를 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Q를 구하는 거죠. 4분의 1을 넣어주기만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 4분의 3의 5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의 빵제곱, 0제곱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생존하지 않을 확률. 생존할 확률 4분의 3, 생존하지 않을 게 4분의 1. 그거 넣어주면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지. 5C4는 얼마지? 5를 4번 해도 되죠. 또 이런 공식이 있죠. NCR이라는 거는 NC n-R. 이 공식이 있어. 즉,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좀 줄여주는 게 좋겠지, 뒤를. 그럼 5C4는 뭐하고 같다는 거야? 5C4는 5C1하고 같다는 거야. 5 빼기 4니까. 5C1은 뭐하고 같아요? 5C1은 5에서 한가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이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5야. 5.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의 4승. 그죠? 4승에 이게 4니까 4분의 5승이 되겠네, 전체가. 그 다음에 이거는 3의 4승. 얘는 5CO5는 얼마죠? 5CO5. 5CO5는 요 논리대로 하면 5CO5는 5C0이 되겠지. 5C0은 한 번도 안 써? 이 0으로 끝나는 문제는 1로 약속하면 5C0은 1. 알겠죠? 5C0, 5C5 이렇게 똑같은 건 다 1이에요. 이게 앞뒤가 같거나 0. 0이면 사실 이제 이 공식에서 이게 0이랬는데 이 5C5는 그냥 해보면 5에서 4, 3, 2, 1 5번 쓴 다음에 5 팩토리얼 나눠주는데 이놈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1이라는 거지. 그래서 5C5는 1이고 얘도 4의 5승 그래? 3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4의 5승이 얼마지? 이거 계산이 되면 4의 5승? 약분이 되나? 약분도 안 되는데. 이거 산수 어떻게 하나? 이거 일단 분모가 뭔지 몰라도 4의 5승을 풀면 될 것 같아요. 5 곱하기 3의 4승 더하기 3의 5승 이렇게 되지. 그러면 4의 5승은 2의 2승의 5승이니까 얘가 2의 10승하고 같겠네. 그죠? 2의 10승. 2의 10승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 다음 이게 3의 4승 곱하기 이게 3의 4승을 묶어내면 얘는 5가 남고 얘는 3의 4승을 묶어내면 3의 4승 곱하기 3이니까 3이 남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3의 4승 3의 4승 곱하기 5 더하기 3이니까 8 8은 2의 3승하고 같죠? 그럼 이게 약분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나? 2의 7승분의 3의 4승. 3의 4승이 81이고 2의 7승이 얼마냐면 2의 6승이 2의 6승 이게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이잖아요. 그죠? 이게 8이니까 8, 8, 64야. 그럼 2의 7승은 이 64에다가 또 2를 곱하니까 128이네. 그죠? 그래서 이거 128. 그래서 약분 안 되고 정답이 될 것 같아요. 128분의 81 있죠? 4번입니다. 됐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잖아. 이거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것 때문에 나 수학 못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포기할게요. 뭐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보다 오늘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지난 시간 조금 방법이 좀 어려웠어. 좀 어려운 게 아니고 뭐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흉내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3번 문제. 4문제 중 3문제를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 있는데 3문제 중 2문제의 비율로 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이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결론은 뭐냐면 4문제에서 3문제를 맞추면 합격이라 했으니까 맞죠? 합격을 하려면 4문제에서 3문제 이상을 맞추면 되니까 4문제에서 3문제를 맞추든가 아니면 4문제에서 4문제를 다 맞추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맞출 확률을 넣어야 되겠지. 지금 맞출 확률은 P는 뭐 2분의 1이다. 앞면 더 나오는 건 2분의 1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를 이렇게 말로 준 거야. 3문제에서 2문제 비율로 맞히는 학생이라는 거야. 3문제에서 2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거지, 확률이. 그럼 이걸로부터 뭘 알 수 있어? Q를 알 수 있지. Q는 1-P니까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를 Q를 준 거야. 그쵸? 그럼 이제 4문제에서 3문제를 맞추면 합격이다, 얘가 맞출 확률은 3분의 2. 3분의 2에 이 삼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못 맞출 확률 Q인데, Q가 3분의 1. 그게 1승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3분의 2, 맞출 확률 3분의 2가 4번 다 나와야 되고, 못 맞출 확률 3분의 1은 빵번, 0번 나오면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된다. 여러분들 요거 계산만 하잖아요. 요 계산은 수술 한번 해봐야지. 수술. 이 계산할 줄 알아요. 선생님 매번 계산해 줄 수 없어요. 계산하면 다 계산이 됐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 첫 번째 게 81분의 32가 나와야 돼. 두 번째 게 81분의 16이 나와야 돼. 그럼 이게 81분의 48이 되고, 얘는 3으로 약분이 되네. 3, 1, 3, 3, 6, 18. 3, 2, 6, 3, 7, 21. 이렇게. 그래서 답이 27분의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기가 계산한 거. 됐죠?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된 음판에 1, 2, 3, 4, 5, 7 번호가 적혀 있다. 특이하네, 그죠? 1, 2, 3, 4, 5, 6이 아니고 1, 2, 3, 4, 5, 7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음판에 화살을 6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4번 맞힐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 문제 왜 이렇게 냈나? 1, 2, 3, 4, 5, 6 하면 되지. 그거를 1, 2, 3, 4, 5, 7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그 문제 낸 사람이 그냥 어때? 그냥 혼란을 주게 하려고. 자,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6개라고 그랬지? 6개.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 2, 7, 1, 2, 7, 3, 그 다음에 5, 4 이렇게 되지. 5, 4. 이 중에서 지금 홀수를 맞춘다 했어. 홀수. 그럼 홀수가
저 선생님 홀수를 몰라요. 이런 사람 잘 없지 않나요? 홀수. 홀수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other number라고 하죠. 홀수를 other라고 해요. other. 짝수가 even이고 그 짝을 맞춘다. even라고 하죠. 우리가 아담에서 갈비뼈 빼가지고 짝 맞추려고 even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even number, even에다 땡 붙인 거. 이게 이제 짝수인데 이거는 if 이해됐어. 짝 맞추려고. 이거 other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개팍한 이런 뜻이야. 이상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홀수도 짝이 안 맞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영어의 오를 보면. 그러니까 어제 뭐랬지? 음수, 네거티브, 음수를 보면 음흉하다 하듯이 홀수는 이제 약간 좀 개팍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근데 여기서 홀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선생님 인물이 못 풀어가면 안 되겠지. 홀수가 여기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지. 홀수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거야. 홀수가 4개, 또 6개 중에 4개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죠. P.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공식이 이거야. 독립시행이 NCR에 P에 R승, Q에 n-R승.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Q는 뭐냐면 1 빼기 P다.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되지. 그럼 이 문제 적용해 보면 몇 번을 한다 했지? 6번을 쏜댔어. 6번이니까 6시. 그 중에서 홀수가 4번 맞출 확률을 구하라 했지. 그지? 홀수를 4번 맞출. 영역에서 홀수가 적힌 영역을 4번 맞출 확률은 이러면 6시 4겠지. 4번 맞춘댔으니까. 그리고 홀수를 맞출 확률이 또 6분에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 낸 사람이 재는 거 숫자가 없고. 그래서 이게 3분의 2지. 홀수 맞출 확률이 그게 4번. 홀수 안 맞출 확률, 못 맞출 확률. Q가 1-P로 구하면 되니까 1-3분의 2에서 3분의 1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이 몇 분 나와야 돼? 6분 중에 4분이 홀수면 2번이 이제 짝수가 되겠지. 요거가 답인 거야. 요거 계산하는 거. 그럼 6시 4는 어떻게 계산해? 이게 그냥 이대로 객관식이니까 계산 더 이상 안 했네. 근데 계산 안 했지만 우리가 한번 해주자. 어떻게? 6시 4는 뭐하고 같죠? 숫자가? 6시 4는 이게 4가 크니까 6시 2로 떨굴 수 있어. 그러면 6시 2는 6 곱하기 5,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약분하니까 3, 5, 15. 이거 15야. 15고, 그 다음에 3의 4승, 3의 2승 하니까 3의 6승이 되고 2의 4승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 객관식 그냥 놔둔 것 같아. 여기 답으로 놔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답으로 몇 번 했죠? 4번에 있네. 그지?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하는 방법은 이 4 곱하기 5로 나누고 3 곱하기 3의 5승 2의 4승 2는 4, 4, 4, 16 이렇게 약분하면 되고 3의 5승은 3의 4승이 3의 제곱 9, 9, 81에다가 3 곱하면 243 그리고 5하고 16은 아니고 80 이렇게 되겠죠. 굳이 계산하면 243분의 80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객관식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네모 박스로 친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앞에 6시사는 어떻게 해서 계산하나? 이거 문제에서 6번 쏜댔지. 네. 그래서 홀수를 몇 번 맞춘대? 4번. 4번. 그래서 6시 4가 나와. 6번 쌌어 4번. 근데 이게 지금 맞출 확률도 6분의 4야. 그렇게 헷갈리는 거죠. 6분의 4가 6시 4가 막 계속 6시 4가 육사 문제 냈나? 이거 육사 문제 나오면 대박이겠는데. 그쵸? 자. 그래서 정확히 NCR은 문제에서 어떤 뭐 시행을 갖다가 NCR N번 했는데 내가 그걸 뭐 이길 확률 그거 이기는 횟수가 R번 이런 뜻이야. NCR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
5번 문제를 딱 보면 검사하지 않은 3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차례로 2개의 제품을 꺼내서 검사하는데 2개 모두 합격품이면 30개 모두 합격품인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30개의 제품 중에 6개 불량품이 들어있다. 그럼 불량품이 들어있을 확률 P를 먼저 생각해봐. 30개 중에 6개가 뭐야? 즉 5분의 1이 약분하면 5분의 1이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지. 불량품. 그러니까 불량품이 5분의 1이 들어가 있다는가. 이들 30개의 제품이 합격품으로 인정받을 확률을 구하라. 합격품으로. 그럼 30개의 제품에서 합격품을 인정받으려면 그지? 이거 좀 어렵네. 맞죠? 어떻게 해야 돼? 30개 제품 중에서 차례로 2개를 꺼내는데 그 2개가 합격이면 30개 모두를 합격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0개가 있는 어떤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는데 2개 모두 합격이면 역으로 얘를 합격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문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질문이 다시 돌아와서 30개의 제품 중에 6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는데 이들 30개의 제품이 합격품을 인정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2개 모두 합격이어야지 합격품을 인정받는다 했으니까 첫 번째 꺼냈을 때 뭐가 돼야 돼? 합격품을 꺼내야 되고 and 그리고 두 번째 꺼냈을 때도 합격품을 뽑으면 얘는 합격이겠지. 맞나요? 그럼 첫 번째 합격일 경우는 어떤 경우지? 30개 중에서 뽑으면 불량품 뽑을 수도 있잖아. 불량품이 6개나 있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량품이 6개 있다고 했으니까 불량품이 6개 있다는 거는 바꾸고 얘기하면 합격품은 몇 개 있다는 거야? 24개 있다는 거야. 24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합격을 하려면 24개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확률이 선생님 그 24개를 눈으로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24개에서만 딱 뽑습니까? 이래서 확률이 이런 거.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따져버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합격이 되려면 2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 30개 중에 24개를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 그러니까 30분의 24라는 거야. 첫 번째 합격품을 뽑을 확률이. 이거 이해돼요? 30개 중에 24개가 합격품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합격품 하나 뽑아갔잖아 지금. 그럼 몇 개 남아요 이제? 29개 남지. 그 중에서 29개 남는데 그 중에서 합격품 하나 뽑아갔잖아. 그럼 합격품은 23개 남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end니까 곱셈 정리. 이 곱한 게 두 개 다 합격품이 될 확률. 자, 이 약분되나? 약분되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지? 3, 12고 3, 8 또 약분되네. 2, 4, 8, 2, 5, 10. 즉 5분의 4 곱하기 29분의 23.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5, 45, 145분의 92. 92? 2요. 2.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해돼? 근데, 선생님, 이게 뭔가 좀 고구마 먹고 이렇게 뭔가 답답한 느낌인데, 고구마 먹고 답답한 느낌일 때 뭘 먹지? 사이다를 먹고 끌리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이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설지 보면 우리 사이다잖아. 해설지 보면 시원하잖아. 근데 확률은 해설지를 봐도, 뭐지? 24개가 합격품인데 어떻게 딱 24개를 이렇게 해서 2개를 뽑냐 이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24개에서 2개를 뽑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30개 중에서 24개이니까 합격품일 확률, 첫 번째 합격품 확률은 30개 중에 2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중에 24개에서 첫 번째 합격품을 뽑을 확률은 30분의 24 맞지? 그리고 이제
하나 뽑아 나갔으니까 29개가 있을 거고 학교분도 하나 뽑아 나갔으니까 23개가 있을 거고 그래서 29분의 24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됐죠? 자,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률 가르칠 때 이렇게 학생들 중에 똑똑한 애가 나오잖아. 선생님도 머리 좋은 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니. 내가 이때까지 그 강의 경력이 그렇게 안 보이면 좋겠는데 30년 정도 됐어요. 믿어들어? 선생님 강의 경력이 30년 정도 된 사람이야. 나이는 할아버지 같진 않지? 참고로 선생님 딸이 2001년생입니다. 올해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걔도 삼수했어. 코로나에 잘못 걸려가지고 뉴욕대 합격해가지고 미국 못 가고 고민하다가 나 미국 안 갈래. 코로나 시국에 막 국가가 봉쇄하고 막 이러니까 안 갈래. 나 그냥 한국에서 다시 대학 갈래 이래가지고 삼수했어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 이번 졸업반인데 아무튼 인생은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겸손하게 될 때 겸손해야 돼.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된 것 같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안 되면 내가 아직 좀 뭔가 물이 아직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기다릴 줄 아는 또 뭐야? 인내도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인생이 뭐냐 이러면 감사와 인내입니다. 생각하세요. 감사하고 인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감사랑 인내가 이렇게 겸비가 되면 어느 순간 합격합니다. 알겠지? 선생님 동기 중에도 한 명이 지금 교사하는 친구인데 대학교에서 명문대 교수인데 동경대 도쿄대에서 박사를 받았어. 그때 걔가 결혼도 안 했고 박사 받을 때가 공부만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발랑 가져가지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돌잔치 하고 있는데 걔가 왔더라고. 돌잔치에 걔는 이제 박사 논문 써놓고 한국에 귀국한 상태에서 박사 받으면 이제 뭔가 되겠지 하고 근데 동경대면 엄청 좋은 학교잖아요. 그죠? 도쿄대. 근데 돌잔치 와가지고 약간 우울 묻은 거지. 친구를 벌써 결혼해가 애 낳아가지고 돌잔치 하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박사 받기는 했는데 아직 취업은 안 된 상태고 나는 뭐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얘기가 기억이 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감사 인사하는데 맥주 한잔 따라주면서 네가 많이 부럽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뭐가 부러워. 나는 네가 부럽다. IMF 때 이렇게 유학 가가지고 박사 받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 그랬는데 걔가 이제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교수 돼 있어. 교수로 임명이 됐어. 동경대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동경대 출신이다, 뭐 하버드대 출신이다, 교수를 모셔갈까. 그래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엄청 잘 나가는 교수가 돼 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순간만 잠깐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왜 힘들게 여기 앉아있지 이러는데 이거 잠깐이야. 뭐 여기서 지금 10년 있을 일이 없어요. 1, 2년 딱 하다 보면 어딘가 가 있어. 그리고 또 공부 몇 년 하다 보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알겠지?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사건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PA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PB가 3분의 1이에요. PC가 12분의 1이에요. 이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사건의 A, B는 독립이다. A하고 B는 독립이 돼. A와 B는 독립이 돼.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일단 별표 쳐요.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C는 서로 배반이래. 이거 둘 사이는 또 배반이래. 다 나왔네. 배반도 나오고 독립도 나오고. 자, 그런 상태에서 뭐 구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기억 연습 이거 조건인데 이 조건을 모두 다 오케이 하면서 뭘 구하라는 거야?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확률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먼저 뭘 봐야 돼? 이 기억력 디귿 중에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합집합이 나왔잖아. 지금 합집합 확률을 구하면 아까 합집합의 확률은 덧셈 정리와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근데 덧셈 정리는 원래 뭘 빼야 되지? 교집합을 빼야 되죠.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0이니까 확률이 그건 안 빼도 된댔어. 즉 덧셈 정리는 이렇게 되는 원래 두 개짜리 덧셈 정리가 일어나는 거야. PA 더하기 PB 하고 PA 곱P 공통인걸 빼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전체 모아서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그 집합에 대해서 좀 금요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거든. 요청 받았으니까 금요일 날 집합 특강을 할 거야. 그럼 집합을 좀 들어보면 뭐 이런 집합 기원하거나 이런 게 이제 좀 약한 사람들 보완이 될 테니까 금요일 수업을 열심히 잘 듣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기가 이게 덧셈 정리야 지금. 이게 덧셈 정리인데 특별히 얘가 즉 A교 B가 공집합이면 이건 확률이 0이 되는 거야. A교 B의 확률이 0. 이런 거를 뭐라 부르지? 이게 배반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요것만 보면 초등학교 때 생각나. 이거 유치원 때인가?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아니 여기는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아이 무서워 해골 봐가지고 이거 기억나요 이거 노래. 배반하면 해골 봐가지고 죽는 거야 알겠죠? 배반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기억했어. 이거 처음 배웠는데 그래서 A교 B가 공집합이면 이거 공집합이라는데 공사건이면 확률이 0인가? 그러면 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떨 때? 배반일 때. 배반일 때는 그냥 A 합 B를 구하려면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배반이 나있잖아.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는 거지. 얘랑 합집합인데 배반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배반이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근데 이제 얘는 문제에서 12분의 1가 나왔으니까 얘는 12분의 1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얘야. 얘 어떻게 구할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거야. A와 B가 독립이라는 거야. 독립이면 아까 어떻게 되지? 독립은 또 뭐하고 관련됐지? 독립은 곱셈 정리와 관련됐다. 이거 곱셈 정리. 독립은 곱셈 정리와 관련된다. 이거. 알겠죠? 원래 곱셈 정리는 뭐냐면 PA교 B를 구하라. 그러면 PA가 칼럼 B 더하기 PB 이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PA 더하기 B 칼럼 A를 구한다. 이게 원래 곱셈 정리야. 덧셈 정리는 합집합을 구하는 건데 공통인 걸 빼줘야 되고 곱셈 정리는 교집합을 구하는 건데 이게 조건부하고 연결되어 있어. 곱셈 정리는 조건부. 조건부라는 건 뭐야? 딴지가 있는가? 그냥 쿨하게 가면 되는데 뭔가 조건을 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냥 A라고 하면 되는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입니다. 또는 그냥 B라고 하면 되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대로 썼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곱셈정리인데 이렇게 EA처럼 독립이다. 그러면 요런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더하기라는 거 잘못 썼다. 이거 곱하기입니다. 이 곱하기야. 곱하기 굳이 안 쓰니까 놔두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곱하기가 생략된다. 곱하기가 안 써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 그럼 독립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PA교 B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PA하고 PB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독립이다 이러면 그냥 조건이 안 붙는 거야. 그냥 PA 곱하기 PB가 그냥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PA 곱하기 PB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합집합이잖아.
A 합 B지, 그죠? 쏘리. A 교 B인 줄 알았다. A 교 B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A 합집합 B니까 A 합집합 B는 요거 그대로 따라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얘가 독립이라고 했는데, 얘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가. 더 센 정리는 할 때는 배반이란 말이 연결이 되는 거지, 독립이란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를 해야 된다. PA 교 B 해야 돼. 하고 더하기 여기가 아까 12분의 1. 요거 해줘야 된다. 선생님 이거 안 뺀다면 그거는 배반사건이 돼. 얘는 지금 독립이야. 그럼 배반사건과 독립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거야, 알겠죠? 배반은 덧센 정리와 관련되고 독립은 곱센 정리와 관련되는데 A 합 B를 구하는데 얘는 독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이대로 하면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계산하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더하기 3분의 1이지. 빼기 A교 B는 어디서 구해? A교 B는 A교 B가 이제 이 독립하고 관련되겠지. 곱셈 정리. 그럼 A교 B는 요거죠. 요걸 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방금 2분의 1이고 곱하기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게 6분의 1이네. 그래서 6분의 1을 여기서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풀면 배반, 독립,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6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쳐서 여러분들이 6번 문제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게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4, 6분의 4인데 약분하기가 3분의 2. 그냥 6분의 4 그대로 놔둘까? 6분의 4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얘가 12분의 8. 두 개 더하니까 12분의 9가 정답이네. 12분의 9는 약분하니까 3, 3, 9, 3, 4, 12, 4분의 3. 3번이 정답이다. 이해돼요? 자,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풀어볼 시간을 줄게. 한번 정리해봐요. 6번 문제 스스로 한 번만 더 풀어봐요. 6번 문제. 6번 문제 풀 시간을 줄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할게요. 6번 푼 사람은 쉬는 시간 해도 돼요. 자, 이거 한번 끊어주시고.